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이제 놓여 있는 숙제가 너무 많잖아요. 예.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검 수사 선상에 올라 있는 의원들 좀 보면 지금 뭐 권성동 의원 조사 받고 있고, 네. 양평 고속도로나 공공지구 관련해서 김성교 의원, 그리고 명태균 그 공천 개입 관련해서는 뭐 윤상현, 윤한홍, 조은희 의원 등이 이름이 계속 거론되고 있고, 그리고 계엄 해제 의결 그 방해했던 이 혐의 받고 있는 뭐 추경호, 당시에 전화 통화했던 나경원 이런 멤버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최혜병 사건 그 임성근 로비 관련해서 의혹에 뭐 임종득이라든지 네. 또 이철규 의원도 이름이 나오고 있고, 뭐 주진우 의원도 계속해서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내용들은 그 전당대회가 끝났으니까 이제 특검 수사가 본격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맞습니다. 얘기가 있는데, 당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가능이나 할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결국 국회의원들은 체포 동의안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좀 예. 전에 우리 김효선 기자 말씀 좀 하셨지만 이 사람들 다 서명 자기 서인 써가지고 더 이상 전 체포 동의 안 한다고 뭐 그 했던 사람들 포기하겠다는 사람들인데, 그걸 떠나서라도 당이 과연 어떻게 대처할 건데, 아마도 정치 공격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패턴을 봤을 때 예. 그렇게 된다면 당이 여기 다 빠져드는 거예요. 원래 9명이나 뭐 몇 명의 의원으로 끊어낼 수 있는 거를 당 107명 국회의원이 다 여기 빠져드는 형국이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끌고 갈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사실관계가 다 드러나고 다 그 사건들은 다 달라요. 한 사건으로 엮은 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특검에서 지금 나왔던 다 다른 사건들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당이 나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투쟁이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제 그 한겨레 권태훈 논설실장이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제 이 장동혁 대표가 선출된 이후에 국민의힘이 보여줄 모습, 의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겠느냐, 아니면 장외로 나가서 무슨 모습을 보여주겠느냐, 지금까지 못 봤던 모습 우리가 보게 될 것 같다. 같아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해요. 저는 그래서 사실 이번에 장동혁 대표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김문수가 되겠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사실 지난 전당대회 투표율과 비교했을 때 저조한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면 반탄파의 몇몇만 투표를 한 게 아니라 정말 국민의힘 당원들, 지지자들이 투표에 임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에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보면 내가 만약에 이 국민의힘 지지자고 전환기를 파고 그렇다면 지금 굉장히 기대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정책적 효능감을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많이 받아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늘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어디선가 뚝 떨어진 사람들, 전환길처럼 과거에 무슨 다른 광사를 했다가 예. 이렇게 뭐 인지도가 있으면서, 그렇죠. 예. 인지도가 있고 다른 일을 했던 사람이 새롭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에 대한 약간 혐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누려보지 예, 못했기 예. 때문에. 그래서 새로워야만 옳다라는 인식이 좀 있다 보니 이 사람들은 참신할 거야. 이 사람들은 개혁을 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게다가 우리의 마음까지도 반영해서 데려갈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따지자면 장동혁 대표가 22년에 보궐로 들어왔으니까 정치 경력을 뭐 어떤 분들은 3년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뭐 얘기를 그 얘기들까지 지금 얘기하면 지금 비슷한 어떤 맥락으로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뭐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한 곳에 깃발 꽂아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다선 의원들이 되는 경우들이 국민의힘 많잖아요. 네. 근데 윤상현 의원이 했던 말 있잖아요. 야, 1년 지나면 다 잊어버려. 그 얘기가 지금 저는 좀 새삼스럽게 다가오는 게, 권성동 의원의 지역구가 강릉이에요. 강릉이 지금 가뭄 때문에 난립니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각 예. 지역에서는 뭐 행정 단위별로 뭐 물 아껴 쓰는 절수 운동들을 다 펼치고 있고, 그 지역이 워낙 유명한 관광지인데도 뭐 숙박업소나 이런 곳에서도 제한 급수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기후제도 지내고 있던데 그 지역의 의원은 지금 뉴스에 나오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지역에 계신 분들도 많이 보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나 권성동 의원 등은 소위 얘기하는 사법 권력, 그러니까 법원이나 검찰을 여전히 믿고 있다. 그러니까 뭐 그 당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이제 동원의 대상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무슨 그 책임 당원 이런 주장하지만 당원들이 책임지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그런 그러니까 구조가 중요한 아니죠, 그렇죠. 아예. 그렇기도 하고. 지금 어쨌든 도처의 내란에 뿌리들이 박혀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뭐 지규현 판사 등 해서 본인들과 가까운 사법 권력이 여전히 건재하다. 검찰도 마찬가지다. 지금 정치 투쟁을 장동혁
의원을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잘하면 얼마든지 반전의 기회가 올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윤 어게인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고 대부분의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그게 말이 돼라고 하지만 저는 다종다기한 방법으로 이상한 정치 투쟁을 많이 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김문수 대신 장동혁이 낫다고 판단을 한 걸로 보여요. 그들은 그렇게 굉장히 예. 극악한 투쟁의 모습을 보일 거고 과거에 박근혜가 했던 거하고 또 다릅니다. 예. 그래서 119 법원 폭동 같은 아주 난잡한 식은 아니겠지만 그에 준하는 또 다른 형태의 도처에서 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그러니까요.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의회와 뭐 원내외를 뭐 병행 투쟁을 하겠죠. 그래서 그 막말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생각보다 굉장히 저열한 정치 투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생각합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한국일보 보도 내용 중에 이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통일교 윤영호로 대변되는 통일교와 건진법사, 그리고 건진법사를 통해서 가려고 했던 건 김건희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오갔던 얘기 중에 그러면 통일교는 이런 것들을 막 주면서 뭐 목걸이도 주고 뭐 현금도 주고 하면서 뭘 바랬느냐? 윤영호 씨하고 건진이 이제 주고받은 문자 내용 중에 여사님이 작년 이맘때 당대표 선거 지원 관련해서 약속하신 건 유효하냐? 통일교가 대통령 당선에 도와주면 보답하겠다고 하지 않았냐? 이런 문자가 있었고 2023년 전당대회 앞두고 있었던 내용 보면 총선 비례 TO를 대내 명분으로 국민의힘 입당을 강행했었는데 난처하다. 이게 윤영호 씨의 문자예요. 그랬더니 건진이 비례는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비밀리에 성사되도록 하겠다. 여사님이 신경 쓴다고 했다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뒤에 이제 김건희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게 이제 김건희는 아직 요건 아니라고 아니면 뭐 진술 거부권 행사했는지 모르는데 결국은 이제 질문을 해야 될 뭐 상황이에요. 특정 종교 후보 민다는 것 자체가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이 나오긴 했어요. 김건희 씨 측에서. 예. 예. 근데 이제 되게 중요한 국면으로 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종교 단체, 통일교라는 단체가 이 개입이 돼 있고 그 돈이 오갔다 그러면 국민의힘 정당의 존재가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더더욱 더 문제는 국민의힘 정당의 순회도 아니에요. 아무 관련 없는 김건희라는 어떤 예. 여자가 죄송해요. 아이고, 일반인이죠. 예. 일반인. 대통령 부인. 예. 평범한 일반인이 그런 역할을 하고 어떤 글을 했다면 결국은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갈 수도 그럼요. 있고요. 예. 그래서 김건희가 요거 답변을 한 걸로 보이거든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어서 계속 진술 거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더 추적을 해가면 우리가 진짜 알 수 없는 끔찍한 일까지 다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 게 그 총선 전에 당직자들이었나요? 주요 당에서 뭔가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예, 직급별로 나눠서. 예. 그래서 본인 사실 대통령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건데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 없이 그런 행사를 주도를 되죠. 했었잖아요. 예전에 그것만 봐도 이거는 충분히 고 가능한 노무현 전 거라고요. 대통령이 네. 탄핵 뭘로 됐는지 다들 기억하시죠? 예. 딱 한마디 했는데 그걸로 잘 됐으면 됐어요. 좋겠다 예. 때문에 뭐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탄핵 지금 청구됐잖아요. 이들이 펼치고 있는 장면들은 면면이 뭐 말 그대로 깜짝이야, 심각하다 이런 말도 걸로는 못할 정도. 부족할 네. 정도의 얘기인데 오늘 뭐 일부에서 우리 장윤선 기자, 김여성 기자 좀 있으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요 얘기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묘 있잖아요. 김건희 씨가 종묘를 자신의 개인 카페처럼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묘의 휴관일. 일단 종묘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돼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다들 뭐 국민이 모르지 않을 정도로 어떤 장소인지 알고 문화재로서의 보존 가치를 얘기하는 곳인데 여기를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 이 망묘루라는 곳에 가서 뭐 스님이나 신부 이런 사람들하고 차담을 했다. 그리고 차들 들어갈 수 없게끔 해놓고 소방차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 이 소방로 통해서 자기들은 차 타고 들어갔다. 여기 지금 김성애 의원실에서 지금 낸 자료들 보면 그 작업 일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뭐 냉장고 설치하고. 뭐 냉장고까지 모든 걸 그 짧은 시간에 다 누리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뭐 거미줄 치우고 뭐 이런 걸 했다는 건데 와, 난 진짜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들도 이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메라 껐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 그렇죠. 그러니까 범죄를 숨겨야겠다라고 생각하니까 CCTV를 다 꺼버리고 황후놀이를 한 거죠. 그런데 참 사악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그 남들한테는 모르게 하면서 본인이 즐긴 거잖아요. 네. 일종의.
근데 참 무식하죠. 그러니까 종묘라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종묘가 우리 그 국사 시간에 배웠잖아요. 종묘 제례학 이런 거. 그러니까. 거기가 어떤 데인지는 최소한 알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거기를 차를 몰고 들어갔다는 거. 그러니까 불이 나지 않고서야 그 문이 열리지 그렇습니다. 않는 문인데 예. 김건희에게만 그 문이 열린 겁니다. 그리고 차로 들어가서 거기 안에서 그 막루에 앉아서 뭐 티타임을 즐겼다라는 건데 그 자체로 조선의 왕도 누리지 못했던 거라는 거 아닙니까? 조선의 왕도 종묘를 갈 때는 네. 특정 날 특정 예를 갖추어서 그렇습니다. 제례잖아요, 왕족들이 제례. 예. 갔던 장소고 우리가 왜 사극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종묘 사직을 보존해야 된다. 네. 바로 그 종묘란 말이에요. 음. 이게 뭐 기본이 없어도 이렇게까지 없을 수 있나?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국가 권력을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사유화하니까 뭐 종묘 정도에 가서 내가 뭐 티타임을 즐긴들 그게 뭐가 문제가 될까? 그리고 야 CCTV 다 꺼버려. 예. 증거가 남으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국가 권력을 완벽하게 사유화를 한 거고, 그러니까 그녀는 진짜 영구집권을 통해서 통일 대통령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이 권력을 다 쥐고 흔들면서 농단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다. 근데 그 죄상이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예. 뭐 버티고 무슨 진술 거부하고 해봐야 드러나는 증거가 말을 하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사실상 무기징역 수준의 징역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쌓이고 쌓이는 거죠. 네. 예. 아니 여기 종묘 가가지고 이렇게 차담을 나눈 거는 연습에 의한 결과라고 보여져요. 연습. 이건 24년 지난해에 있었던 예. 일이잖아요. 근데 2023년 때 보면 해군 함정에서 파티 벌인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요. 해봤던 거예요. 네. 연습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하니까 그래도 잘 넘어가고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에 이 종묘에서 휴관일에 CCTV 다 떼고 아이고. 냉장고 설치하고 뭐 이러면서 이렇게 사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 않았나. 공적 마인드가 일도 없는 거는 말하면 입 아프네요. 그러니까. 진짜 말하면 입 아픈 상황입니다. 예. 짧게. 근데 저는 이런 상황에도 국민의힘이 예. 이런 것까지 다 드러나는데 굉장히 부끄러워. 그러니까 네. 보수의 기본 가치관 있잖아요. 보수의 철학.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허문 게 김건희 씨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어게인을 얘기하고 김건희가 뭘 잘못했냐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자기 모순인 거죠. 국민의힘의 끊임없는 자기 모순인데 그거를 떨어내지 못하고 있는 게 뭐라고 해야 돼? 이게 설명이 불가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음료수 하나도 제대로 못 들고 들어갔는데요. 근데 이 사람은 김건희는 자기 차를 끌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냉장고로 냉장고는. 설치하고. 자, 지금 우리 2부 패널들이 다 도착해 계시다고 예. 하는데 짧게 한 가지씩만 좀 답해 주세요. 김충식 씨 얘기를 예, 이게 뭐 짧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닌데 시간 관계상 좀 짧게 여쭤보자면 그러니까 열린공간 TV가 꾸준히 이제 김충식 씨 관련된 취재하고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언론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김성교 양평 군수 당시에 그 동생이 양평군 공무원이었는데 여기 수첩에 적힌 내용들이 이런 거예요. 김성교 동생 오찬, 윤석열 압력 행사 뭐 이런 표현이 적혀 있고 또 말레이시아 비행기 수출 36대 그 중에서 18대 23년도 수첩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엄청 많죠. 이 뭐 DMZ 평화공원 사업 추진 내용들도 지금 문건 나온 내용이 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냥 국가를 거덜낼 결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 일가는 사기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그 간판을 세워놓고 뒤에서는 최은순 엄마, 그 다음에 그의 뭐라 그래요? 남자친구예요? 뭐예요? 하여튼 그 전 남자친구. 예, 김충식 씨, 그 다음에 본인, 그리고 온갖 집사들 해서 자기와 그 일당이 완전히 국가를 거덜내려고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예? 그 120년 전에 을사늑약으로 나라를 빼앗겼지만 비록 그랬지만 우리가 끊임없는 독립운동을 통해서 물론 중간에 뭐 친일 청산 똑바로 못 해가지고 예. 군사 독재도 겪고 했지만 끊임없는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빛의 혁명으로 나라를 똑바로 만들어 놓은 국민들이 있는데 이 국민들을 깡그리 무시를 하고 자기들이 그냥 그 다 해먹을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도처에 실제로 한 거예요. 오늘 어느 언론인지 모르겠지만 원희룡 장관 취임하는 첫날 그렇죠. 양평 고속도로를 강상면으로 바꾸는 예. 걸 착수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도처에 길목에 전부 해먹으려고 여러 사람들을 풀어놓거나 깔아놨구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김충식 씨 것만 하더라도 그 마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라고 기자들한테 설명하고 있지만 이 사람도 파면 팔수록 어마어마한 어디 DMZ 공원을 만들어가지고 430억을 땡겨서 이게 다 정부 예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예. 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뒤에서. 막아놓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최은순도 막혔죠. 수사기관, 뭐 양평 공흥지구 사건도 그렇죠. 마찬가지고요. 김충식도 아마 그런 보호나 좀 수사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드러났던 거고요. 앞으로 많이 드러날 걸로 지금 보입니다. 그 사실은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 하는 행동들이 그래요. 나는 이 정도 권력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따릅니다. 또 알아서 야, 종묘 막 들어가 보네. 이래 되고, 야, 씨 막 들어가네. 뭐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게 커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그거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딴 사람을 보여주는 식이에요. 그래서 목적은 그거예요. 사실 보면 윤석열 쪽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금 보면 윤석열 어머니나 뭐 동생 있다는 그런 사람은 등장 안 하는데 김건희 쪽 사람은 수도 없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이 건을 획득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가 앞으로 특검이 밝혀야 될 기권위 특검의 마지막 목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지금 뭐 김충식 씨 관련해서만도 얘기하려면 1시간 2시간이 부족할 계속 정도가 해야 될 텐데 되는데요. 일단 그렇습니다. 이 존재하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내용들이 이게 다가 아닐 것 같다. 그럼요. 예. 말레이시아 그 전투기 관련 사업은 실제 수첩에 적힌 내용이랑 실행됐던 사업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딱 떨어집니다.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진짜 모골이 통연한 거거든요. 마약 파야 됩니다. 마약. 그 얘기도 다들 하고 계신 예. 거잖아요. 제가 마약을 의심을 안 했는데 저도 지금은 이제 의심이 돼요. 이게 다 이제 이래 되면 마약을 에이 마약 그거를 직접 했겠나 백혜령 이랬는데. 경정이 그 얘기했어요. 네. 김건희 일가의 그 비즈니스 모델이었다. 마약도. 이제 무서워요. 자, 그 아시는 것처럼 이제 마약 관련된 합수부를 대검에서 지휘하다가 동부지검 이문정 지검장이 지휘한다라는 보도까지 확인이 됐는데 이후에 또 어떤 성과들이 있을지 나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고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 장윤선 기자하고 김효선 기자는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